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동네는 어디야? 명동? 명동에서도 어디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요즘 부쩍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저희가 나온 곳은 오늘은 명동입니다. 명동은 항상 이맘때 되면은 점점 더 핫해지는 동네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나와봤고, 코로나 이후에 명동 상권이 한동안 침체가 있었지만 상권이 다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문 팀장이랑 같이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 문연아 팀장입니다. 핫한 명동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의 메인 상권 초입에 나와 있습니다. 명동 하면 또 상징적인 건물이었잖아요, 원래. 밀리오레. 밀리오레가 2015년도에 위층을 다 호텔로 바꿨어요. 작게 쪼개져 있었던 구분상가가 싹 정리가 되면서 올리브영 들어오고 K 컬처 관련된 매장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상가 관리단에 굉장한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구분 상가다 보니까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임차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은 이제 9개 업체에게 임대를 주면서 상가가 다시 활력을 찾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점심을 명동에 오면 또 명동 교자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먹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명동 교자가 또 건물을 샀잖아요. 네, 저희가 먹은 만두로 이제 건물을 올렸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명동역에서 한 15m 정도 되는, 대지 평수 한 91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좀 이득을 봐서 400평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건물을 290억에 매입을 해서. 그럼 평당가가 3억 1,800. 역시 사업만큼이나 부동산 투자도 정말 알짜로 잘 사신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이제 명동 중앙로로 쭉 들어가다 보면 7억, 8억 평당가로 매매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가격에 매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명동 거리를 한번 걸어가면서 상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지금 평일 오후에 나와 있는데도 거리를 보게 되면 관광객들로 지금 꽉 차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명동 하면 항상 생각했던 게 이런 수많은 인파였단 말이지. 코로나 때는 너무 잠잠했는데 금방 회복했습니다. 이 건물 너무 또 상징적인 위치입니다. 무려 21년 동안 공시지가 전국 1위, 평당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1억 7천.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동네는 어디야? 명동? 명동에서도 어디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공시지가가 거의 한 7억 가까이 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평당까지 않나. 그리고 이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 근처에 바로 올해 팔린 건물이 있습니다. 235억에 팔렸는데 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1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87평 정도. 이 건물도 이제 67년도 건물이에요. 대부분 건물들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연식이 가늠할 수가 없긴 하지만, 명동 상권이 형성되는 그 초창기부터 있었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들의 중국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은 매입을 하시더라도 단독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네, 이 건물도 평당가로 보면 7억 중반대 팔린 겁니다. 좀 비교가 많이 되네요. 그러면 아까 290억짜리랑 그렇죠. 요거랑 어느 상권이다 하더라도 대로변과 메인 상권의 평당가는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저희가 이제 중앙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핫하고 매출도 많이 높고 건물 매매됐을 때 가장 높은 길이 중앙로 길입니다. 명동역 6번 출구부터 해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쭉 이어지는 길. 걷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최근 이제 추세는 여러 나라의 개인 관광객들이 꽤나 많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명동이 그냥 주거지였어요.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 때 여기를 상업지로 만들면서 좀씩 변모하기 시작했고, 70년대 이전에는 명동이 증권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래 거래된 건물이 또 있잖아요. 스타일란다 전 대표가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여기도 대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30평 되고 연면적이 105평. 매매가는 230억, 평당 약 7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메인 거리 자체는 올해 거래된 사례가 7억 5천대, 이면에도 2, 3억대 거래된 게 제가 확인을 했었었고, 그리고 아까 명동교자에서 이제 3억대 거래된 걸 또 확인했었고, 확실히 이제 이면과 도로 하나 차이를 가지고도 평당가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명동교자의 위치는 대로변, 역 앞 너무 좋은 위치지만 이 메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응징력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상권 가치로만 봤을 때는 이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평당가에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명동하면 또 야시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해질 무렵쯤 되면 하나둘씩 나오시죠. 연말 하면 또 명동을 많이 왔었거든요, 옛날에는. 명동은 연말에 이제 성지 같은 곳이 아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인구 집계한 거를 봤는데 명동이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렸었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 시험 끝나면 명동 많이 놀러 왔어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쇼핑의 천국이거든요. 명동 자체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근처에 보면 정계천, 시청, 남산 인사동, 경복궁 다 이제 위쪽에 몰려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꼭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다. 코로나 때 이 좋은 명동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권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명동이 장사가 안 됐었던 적이 코로나 때 한 번이랑 사드 배치 때 2016년, 17년 때 또 잠깐 힘들었고.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상권이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있었고, 유네스코 길에서 나와서 이제 신세계 본점 가는 길인데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이 중국 대사관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한국 한성화교소학교. 한성화교소학교 자체도 굉장히 학교 설립 역사가 길더라고요. 1909년도에 설립이 됐대요. 화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6, 70년도에는 거의 한 2, 3천 명씩 됐대. 그래서 학교를 이제 2부제로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이제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됐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화교분들이 많이 있다. 화교 하면 우리가 알만하신 유명한 셰프님도 계시잖아요. 이현복 셰프님도 이제 화교 출신이시고, 이 사보이 호텔이 꽤나 유명한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민간 자본으로만 오픈을 한 호텔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일대를 증권거래소로 형성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1932년이거든요. 증권거래소가 원래는 조선 취인소라고 이게 시초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예전에 주시광 조준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이 호텔을 창립을 하셨죠. 지금 이제 많이 리뉴얼을 해서 예전 느낌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오래된 최초의 민간 자본으로만 설립된 호텔이다. 관광객들 보면 물론 중국인 관광객도 많고 일본인 관광객도 많아요. 근데 이맘때는 유독 동남아권이나 더운 나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는 이제 눈을 볼 일이 없잖아요. 날이 추운 걸 느낄 일이 잘 없고, 제가 크리스마스를 해외에서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더운 나라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감성이 조금 덜하더라고. 확실히 진정한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국에 와서 관광하면서 느끼고 가려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뒤로 보이는 건물이 신세계 본점, 이 전광판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원래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으로 건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파사드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좀 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는데, 인근 상인들 분들께서도 이 파사드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또 몰리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니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백화점이고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전광판 뒤에는 이제 건축 양식을 가려버리니까 이 전광판 때문에 찍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너편에 한국은행 사진을 찍고들 가신다라고 하는데, 이 일대가 이제 자유롭게 5개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문제 없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미디어 전광판이나 이런 걸 좀 화려하게 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타임스퀘어처럼 일대를 관광지화하고 싶어 하는 컨셉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현아 팀장과 같이 명동 상권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를 직접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명동 상권 내에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관광객은 얼마나 많이 다시 몰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명동은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난 만큼 앞으로 점점 더 상권이 계속 활성화가 돼서 지역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명동 상권 함께 둘러봤고, 또 다음 영상에서 둘러봤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커피 사주세요, 커피. 갑시다.